안녕하십니까, 코인카페입니다. 오늘 10월 22일 수요일이고요. 오전 9시 49분입니다. 오늘 조금 방송을 일찍 시작하는데 어쨌든 뭐 10시 내외로 시작해서 제가 빨리 올려드리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포문을 여는 뉴스는 이거예요. 트럼프 경제 자문, 미 정부 셧다운 곧 종료 가능성, 디지털 자산 시장 회복 신호 될까? 요 뉴스인데, 요거 어저께 나온 뉴스예요. 어저께 저녁 때 나온 뉴스인데, 시장 상승과 같이 나왔어요. 시장의 상승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모르죠. 요거는 어쨌든 가능성입니다. 팩트가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리길 팩트, 뉴스 중에 팩트화하고 카더라, 요거를 잘 구분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어쨌든 카더라입니다. 카더라인데, 일단은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 보면, 지금 트럼프도 어저께 발언을 여러 번 했어요. 셧다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 이거는 정부 잘못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 셧다운이 되면서 크립토 시장에 또 좋은 영향이 끼치는 듯 보였지만, 이게 길어지면서 결국에는 방해 요인이죠. ETF들이 통과도 못 되는 상황이고, 지금 금리 발표를 앞두고 모든 지표가 멈춰버린 상황인데, 경제 지표, 그렇죠. CPI는 발표를 강행하겠다고 했고, 구인구직 그죠? 일자리에 대한 지표는 발표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면은 뭐 CPI는 어쨌든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에서 이 자산 시장에 좋지 않은 지표만 발표되고, 그리고 나머지 발표는 뭐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준은 금리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좋은 상황은 아니죠, 지금 셧다운이. 근데 요거는 일단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셧다운이 뭐 언제 뭐 너무 오래 가진 않겠죠. 예. 트럼프가 어쨌든 뭐 얻어낼 거를 얻어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로 힘겨루기 하는 거예요. 트럼프는 원래 좀 이런 식입니다. 그냥 매번 이런 식이고, 그리고 트럼프가 이렇게 뭐 셧다운 종료 가능성으로 시장의 상승을 조금 이끌었다라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이런 해요. 트럼프 시진핑과 예정된 회담 불확실성 언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겁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을 흔들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뭐 트럼프가 전 세계 시장을 흔들려고 한다기보다는 중국과의 협상,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고 어제 그제 말씀드렸듯이 중국과의 협상 우위를 점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가까워지니까요. 좀 있으면 만나야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요거를 우위를 점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가 한 내용을 보면 이래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지가든에서 공화당 의원들과의 점심 식사 중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이 강력한 무역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 시진핑과의 주석과의 회담이 강력한 무역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전에는 만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끌어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강력한 무역 합의를 이끌어낼 건데, 자, 시진핑하고 지금 트럼프하고 우위에 있으려고 서로 요런 이제 주고받기, 요런 힘겨루기를 지금 만나기 전부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아마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바로 나오죠. 강력한 무역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나는 시 주석과 훌륭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와 좋은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중국에도 좋은 합의가 되기를 원하지만 공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이 공정한 생각이다,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번 합의는 중국에도 좋은 합의가 될 텐데 너네들은 자꾸 너네 것만 고집할 거야? 우리만 좋은 게 아니잖아. 시진핑 너는 나랑 관계를 나쁘지 않잖아. 나쁘지 않게 끌고 갈 거잖아. 근데 왜 이거를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해? 내가 얘기하는 게 공정한 거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장이 그렇게 내비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의 명분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만나기 전부터. 트럼프는 이번 회담이 매우 성공적일 것으로 보면서도 회담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건 왜냐면은요. 만나겠다도 트럼프 입에서 나왔고 만나지 않을 가능성도 트럼프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야,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비칠 수도 있잖아요. 아, 트럼프가 시진핑을 만나고 싶어 하네? 트럼프가 시진핑은 별로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데 트럼프가 시진핑을 만나고 싶어 하나? 뭐 아쉬운 게 있나? 이런 시선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예. 트럼프는 이번 회담이 매우 성공적일 것으로 보면서도 회담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 배제하지 않는다. 어설픈 회담할 것 같으면 난 안 만날 거야. 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는 만나고 싶지 않다. 너무 험악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 그리 험악하지 않다. 단지 사업일 뿐이라고 말했다. 사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협상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걸 사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본인은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만나긴 만나겠죠. 지금 우리 전 세계가 지금 트럼프하고 시진핑의 시선이 주목돼 있는데 사실 가장 아쉬운 건 이 둘이에요. 미국하고 중국. 지네들 둘이 가장 아쉬워요. 예. 근데 왜 이런 이짓거리를 하는지 모르겠죠. 예. 자기네들이 아쉬워서 자기네들이 뭐 싸우고 회담하고 이러는 거를 지금 전 세계가 흔들흔들하고 자산 시장이 다 흔들려요. 금뿐만이 아니라 뭐 비트코인뿐만이 아니에요. 암호화폐뿐만 가상자산뿐만이 아니에요. 예, 디지털 자산이라고 이제 바꾼다고 하죠. 가상자산에서 디지털 자산으로 바꾼다고 해요. 자, 디지털 자산뿐만이 아니라 주식시장, 뭐 그리고 이 현물시장 다 지금 이것 때문에 흔들흔들합니다. 예. 또 이런 뭐 금이 이것 때문만은 아닙니다만은 또 뉴스 금값 4,100달러 하루 만에 금값이 4,100달러인데 하루 만에 5.7% 급락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12년 만에 최대 낙폭. 12년 만에 5.7%는 5.7%가 떨어진 거는 12년 만에 최대로 큰 폭의 하락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거는 뭐 당연하죠. 금이 뭐 쭉쭉쭉 치고 갔어요. 한 두 달 만에 30%가 올랐거든요. 두 달 만에 30% 가까이 올랐어요. 금이. 두 달이 채 안 걸려요. 뭐 한 6주, 7주 이 정도. 6, 7주 요 만에 30% 가까이 올랐어요. 쉬지 않고 올랐단 말이에요. 금 차트 한번 볼까요? 금이 어떻게 올랐냐면요. 어쨌든 쉬지 않고 올랐습니다. 엄청 올랐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5.7% 정도는 하락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년 만에 최대 낙폭. 근데 금값이 떨어지면서 이거는 이래요. 금값이 떨어지면서 비트코인이 막 치고 올라갔어요. 어제 저녁에. 금값은 쭉쭉쭉 빠지면서 비트코인은 쭉쭉쭉 치고 올라갔어요. 어저께 12시 넘어까지도 쭉쭉쭉 비트코인이 치고 올라가고 이더리움 같이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락은 또 동반 다시 재차 하락이 나왔죠. 차트 한번 볼까요? 뭐 말 나온 김에 비트코인 자 이렇게 돼요. 15분봉으로 바꿔보면 자 이렇습니다. 어저께 쭉쭉쭉 치고 올라갔어요. 20시 8시부터 한번 치고 올라갔고 그 다음에 쭉쭉쭉 치고 올라갔어요. 제가 여기서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 야 이거 날아가는 신호다. 아니 잠깐만 어디죠? 여기죠. 예. 여기서 날아가는 신호 날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쭉쭉쭉 치고 올라갔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또 빠져버릴 줄은 몰랐네요. 이렇게 쉬지 않고 이렇게 쉽게 후루룩 무너질 줄은 몰랐네요. 확실히 급격한 상승 뒤에는 급격한 하락이 이렇게 동반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이제 15분 봉이고요. 4시간 봉으로 바꿔볼게요. 다시 자 요렇게 되죠. 어저께 제가 여기서 방송하면서 다시 올려줄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여기의 모습하고 이제 떨어진 모습이 여기하고 비슷하다 여기하고 같다 그럼 올라가는 모습도 여기하고 비교를 해보면 된다 그러면서 요만큼 올라왔고 여기까지 올라왔고 한 번 더 치고 올라갔고 그 다음에 조정이 나왔고 그 다음에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장대 양봉 이게 뭐 4시간 동안에 4.5% 올랐어요. 4.57% 4.45% 금가격이 빠지는 만큼 비트코인 가격은 쭉쭉쭉 치고 올라갔어요. 동시간대 상대적으로 제가 뭐라고 그랬죠? 금에서 수익을 낸 이 자금은 비트코인으로 들어올 거라고 얘기했죠. 이게 바로 어저께 일어났어요. 금이 쭉쭉쭉 빠지면서 비트코인이 쭉쭉쭉 치고 올라갔어요. 근데 물론 이게 지금 비트코인은 쭉쭉쭉 떨어졌는데 비트코인은 다시 빠졌는데 이거 지금 비트코인 고래가 지금 10,000개를 또 거래소로 보냈습니다. 바이낸스로 보냈어요.
지긋지긋해요. 이 고래가 왜 자꾸 이렇게 팔아 제끼는지 모르겠는데 비트코인 1000개죠. 10,000개가 아니라 1000개를 지금 보냈는데 결국 이 거래소로 들어가는 건 일단은 매도를 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거래소로 보냈다가 다른 지갑으로 보내는 경우도 많은데 일단 시장에서는 매도를 일단 염두에 두고 있어요. 거래소로 들어가는 거는 지갑에서 거래소로 들어갈 때는 지갑에서 거래소로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지갑으로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무조건 거래소로 들어간다고 해서 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고래가 지금 쇼 포지션을 10배로 잡고 있고 그 전에 대거 쇼 포지션을 잡고 이 사태가 일어났어요. 이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쇼 포지션을 쭉쭉쭉 확장시키면서 현물을 던지면서 이 사태가 일어났는데 이 양반은 아직도 쇼 포지션을 다시 열었어요. 쇼 포지션을 다시 열었고 다시 열고 10배를 다시 열면서 조금 마저 던졌는데 그거는 뭐 어저께 연 건 아닙니다. 네, 이제 상승이 나오니까 본인의 포지션을 방어하기 위해서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보냈을 수도 있고 하락이 이렇게 나왔다라면 어느 정도는 매도가 나왔을 수도 있다. 예. 그러면 어쨌든 뭐 털어야 될 물량은 털고 가는 거죠. 예. 그렇게 털고 항상 시장 상승 앞에서는 이 대규모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져요. 거래소상에서도 그렇고 거래소 뒤에서도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대량의 거래가. 이 거래소에서만 이 거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 개인 간의 거래 뭐 이렇게 뒤에서 이제 거래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언급드렸는데 그렇게 거래되는 것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 오래된 고래가 거래소로 보냈다는 거는 어쨌든 자기의 숏 포지션을 방어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시세를 묶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빠지면서 이더리움도 같이 빠진 상황이죠. 같이 빠진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비트코인 다시 보면 자,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어저께 말씀드린 그대로고 자, 여기서 상승이 나오고 한번 조정이 나오고 지금 여기하고 모습 똑같죠. 그 상승 그리고 조정이 살짝 나오고 올라가는 건데 이 고래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조금 빠졌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의 요 상승분 요 정도의 그림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림이 지금 무효가 되지 않았어요.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어요. 오늘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상승이 좀 나와줄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보는 거는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이 노란 선 있죠? 이 노란 선 괜히 그냥 그려드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려드린 거 아닙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저점 맞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다시 무너졌지만 얘를 확장시키면 어떻게 돼요? 얘를 확장시키면 이렇게 돼요. 얘를 확장시키면 정확히 고점에 맞고 떨어지잖아요. 예. 얘를 확장시키면 정확히 고점이 이루어져요. 제가 어차피 이거는 언급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요도로 놔두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 그려드리는 이 선들이 아무 의미 없는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노란 선 이거는 매물대선이라고 말씀드렸죠. 매물대에 부딪히니까 다시 한번 밀리는 상황이고 이 매물대를 뚫어주고 그죠? 이 매물대를 뚫고 나면 그 다음에 여기에 다시 매물대가 여기 있어요. 여기 얼마예요? 117의 매물대가 다시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거기 가지 못하는데 힘을 모아야 117을 뚫으러 가겠죠.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선 중요한 선이다. 의미 없는 선 아니고 제가 그냥 아무렇게나 막 긋는 그런 선 아닙니다. 자, 여기서부터 제가 여기서부터 그어줬던 거 여기 무너지면서 무너진 것도 말씀드렸어요. 무너지는 것도 말씀드렸고 제가 언제부터 방송했습니까? 자, 7월부터 방송하면서 상승 다 맞춰드렸죠. 예. 자, 그러면서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선. 자, 이렇게. 그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잖아요. 여기 저점을 연결한 선이 쭉 이어지다 보니까, 그죠? 고점을 찍고 다시 내려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지금에 와서 말씀드릴 필요 없고, 자. 연휴 동안에 이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연휴 동안이 아니었으면 방송을 하면서 이것까지 해드렸는데 연휴 동안에 이런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언급을 못 드렸어요. 이때가 연휴 때였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조금 자산을 지켜드려야 되는데 아쉬워요. 이게 연휴 동안에 제가 방송을 못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제가 지금 시장을 아직까지도 긍정적으로 보는 건 어디에 있느냐.
자, 이 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 다시 드리고요. 오늘 여기서 지지를 해준다라면 하방 이탈하지 않고 이때처럼 하방 이탈하지 않고 이거를 잘 지지해주면 바로 또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서 미끄러지면 또 여기서 미끄러지면 또 다시 행보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지켜준다라고 하면, 지지받아준다면 다시 그대로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4시간 봉을 열어놓고요. 똑같은 재선, 자, 제가 그려드린 선 있죠. 이거 똑같이 한번 따라서 그려보세요. 매매하시는데 도움 되실 거예요. 네. 이렇게 성공 어디로 긋는 거예요? 이거 모르겠어요. 그냥 방송 보고 똑같이 그려 놓으세요. 그려 놓으시고 빗각으로 그려도 되잖아요. 빗각으로 그리면 어차피 쭉 이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차트는 이렇게 보면 되겠죠? 차트 설명 좀 오늘 길게 했네요. 네. 자, 그리고 금값 얘기 드렸고, 금값이 무너지면서 12년 만에 최대 낙폭이다. 근데 그러면 금이 여기서 더 빠질까요? 아니에요. 최대 낙폭이 나왔지만 금은 또 다시 또 재차 상승을 할 수 있어요. 금이 이렇게 쭉쭉 빠지는 게 비트코인의 우리 크립토 시장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금이 자, 정점에서 자리를 잡아줘야 돼요. 어저께 금이 고점을 다시 찍으면서 그 다음에 폭락이 나왔는데, 고점을 3번 터치하고 폭락이 나왔는데, 자, 이거는 다시 상승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그랬기 때문에 금이 다시 올라가지 않고 이제부터 쭉 하락이다, 이거 아닙니다. 금도 다시 반등을 할 겁니다. 금도 다시 반등을 할 거고, 거기서 이제 금이 자리를 완전히 잡아줘야 그게 이제 비트코인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비트코인으로 오는 겁니다.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금 얘기도 이제 지나갔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이더리움 푸사카 업그레이드 막바지 테스트 단계 돌입. 이렇게 나옵니다. 이더리움은 제가 9월달에 말씀드렸죠. 이더리움은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고, 이더리움은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큰 시세 상승이 나와줬다. 업그레이드를 성공적으로 할 때마다. 근데 이 푸사카 업그레이드는 대규모 업그레이드예요. 대규모 업그레이드고, 가스비를 줄이고, 그리고 이 디도스 공격에 대해서 더 조금 안전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 디도스 공격은 뭐예요? 자꾸 주문을 넣어가지고 그냥 얘를 먹통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서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드는 그런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더리움의 대규모 업그레이드가 이제 이루어지고 나면, 지금 솔라나가 자꾸 우리가 이더리움보다 더 좋아, 이런 얘기 자꾸 하는데요. 이더리움은 정기적으로 업그레이드를 계속 거치고 있어요. 제가 비트코인보다도 저는 이더리움을 더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 쪽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저도 후회 많이 했죠. 이더리움 200만 원에 묶여 있을 때 엄청 후회하고 이랬죠. 비트코인 쭉쭉 잘 치고 가는데, 갈 거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이더리움 결국에는 올라왔는데, 자, 비트코인은 이래요. 이미 완벽하게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다기보다는 이미 최적으로 만들어진 상황이고, 여기서는 이제는 손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손을 대면 그러면은 뭐라 그래야 돼요? 이 존엄성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그래서 비트코인은 앞으로 발전을 한다기보다는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하부 체인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고,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이런저런 이제 프로젝트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상황인데요. 결국에 이 암호화폐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시스템은 이더리움에서 시작돼요. 이더리움은 어때요? 비트코인은 이미 이 존엄성이 있고 이미 최적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더리움은 어떠냐면요, 계속 발전을 해요. 이것도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발전하고 조금씩 계속 발전을 하면서 이거를 지금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알트코인 강자가 되는 거예요, 이더리움은.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이미 이런 게 있어요. 이미 시장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은 어떤 산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이 시장에서 완벽하게 자리를 잡은 이 산업군들은요, 쉽게 건들 수 없어요. 이게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이런 게 될 때가 많아요. 예. 물론 앞으로 몇십 년 뒤, 몇백 년 뒤에는 이더리움이 또 몇십 년 뒤에는 몇백 년으로 너무 많이 갔네요. 죄송합니다. 몇십 년 뒤에는 이더리움보다 더 좋은 프로젝트가 나와서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향후 1, 20년까지는 제가 볼 때 이더리움을 압도할 수 있는 체인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지금 뭐 만들어진 상태에서 가만히 있다라고 하면, 업그레이드를 거치지 않고 가만히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추월당할 수 있겠는데요. 이더리움은 지속적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거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월당하기 쉽지 않아요. 모든 개발자들이, 이 블록체인 개발자들이 가장 우수하고 가장 많은 개발자들이 이더리움에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더리움을 선택하고 있고, 비트코인보다는 그 이더리움이,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암호화폐 투자를 하시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물론 알트코인 다 좋죠. 알트코인 다 좋은데 어차피 암호화폐 투자를 시작했다라면은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어야 돼요.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을 하나만 사야 되고, 아직까지도 이더리움을 꼭 하나를 사야지만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직까지도 있어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삽니까? 뭐 비트코인이 지금 1억 7천이고 이런데 어떻게 사요? 아직까지도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제가 0.1개, 0.001개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아, 그래요? 아직도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암호화폐 투자를 하면 내가 소액을 투자하든 고액을 투자하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일정 어느 정도는, 몇 프로는 좀 갖고 계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꼭 조금이라도 갖고 계세요. 그래야지 이 투자를 더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고요. 그래야지만 또 내가 이 투자를 하면서 하나하나 배워나갈 수 있고, 이렇게 돼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더리움 얘기를 또 막 하고 있네요. 자, 이더리움은 어쨌든 제가 예상하는 거는 $10,000는, 아니 $1,000, $10,000는 뭐 갈 거다. 내년 초까지 아무리 못 가도 $10,000 이상은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000는 얼마인가요? 지금 뭐 1,400? 네, 1,400만 원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이고, 뭐 아무리 못해도 이더리움은 1,000만 원은 무조건 넘어간다. 이제 1,000만 원 넘어간다 이러니까 이제는 동의하시죠? 저 200만 원 이렇게 할 때, 아유, 이더리움은 1,000만 원 넘어갑니다. 제 이더리움 200만 원일 때 3개를 매수시켰던 분이 있어요. 딴 거 지금 코인 이런 거 저런 거 막 하면서 자꾸 까먹고 이러길래, 형님 이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더리움 3개 사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놔두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힘들어 하시면서 또 뭐 한 500만 원 갔다가 다시 빠지니까 또 힘들어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아직까지도 잘 지키고 계십니다, 그분. 잘 지키고 계세요. 연세가 좀 많으셔서 이것저것 하지 말고 그냥 요것만 갖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잘 갖고 계세요. 꼭 그때까지만 해도 1,000만 원 갈 겁니다.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믿으시네. 지금은 이제 믿으시더라고요. 일단 뭐 그렇습니다. 투자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멘탈을 잡고 어떻게 또 투자를 이어가고 이렇게 하려면은, 어떤 산업군이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대표되는 그 자산을 어느 정도는 갖고 계시는 게 좋아요. 뭐 괜히 알트코인들, 저기 자발트코인들, 뭐 물론 연말 되면 자발트코인 갈 거예요. 자발트코인 갈 건데, 근데 그거 갖고 자꾸 사정하고 이래봤자 힘들고, 그러니까 비율을 정하시라는 거예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30% 정도 담으시고, 중형 코인들 30% 담으시고, 그럼 60%죠? 40%로 데이 트레이딩 하세요. 40%로 데이 트레이딩 하시면서, 데이 트레이딩 하면서 아무리 다 날리고 뭐하고, 뭐 맨날 까먹었다, 뭐 했다, 힘들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아무리 날리고 뭐하고 해도 이 지금 30% 그리고 30% 얘네들이 다 찾아줘요. 다 찾아줘요. 근데 모든 자금을 그냥 자발특코인들, 내가 이 코인을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시장에서 상승이 나오니까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저거 따라잡으면 그냥 먹을 것 같고, 그럼 여기서 한번 물리고, 아 이거 못 버티겠어서 팔고 저거 사면 저기서 또 물리고, 이거 계속 반복하시면 결국에는 돈이 자꾸 줄어들고, 결국에 아유 나는 코인이랑 맞지 않아 이러면서 떠나고, 연말돼서 또 쭉쭉쭉 올라가면 아 지금이라도 다시 사야겠다 그러면서 또 물리고, 그럼 몇 년 동안 또 존버 때리고,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답 없습니다. 그것만 안 하셔도 이 업계에서 돈 못 벌기도 어렵잖아요. 저는 그래요. 코인 투자해서 돈 못 버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해요. 조금만 노력하시고 찾아보시고 공부하시고, 최소한 제 방송만이라도 좀 보세요. 뭐 제 방송이 길어서 너무 깁니다. 뭐 20분, 뭐 저 아는 사람들이 그래요. 20분짜리 방송을 누가 보냐. 아니, 돈 벌려면 보는 거지 뭐. 하루에 20분 투자 못 합니까? 내가 뉴스 찾아보고 뭐하고 이거보다 20분 방송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딴짓 하든 화면 안 봐도 되잖아요. 듣기만 들으세요. 자기 전에 20분 그냥 들으세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 드리잖아요. 뭐 물론 제가 하는 말이 다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뭐 하는 이더리움
이런 것만 보더라도 자 어저께 있었던 얘기들 앞으로 일어날 얘기들 다 말씀드리잖아요. 예. 제가 말하고 기사 나오는 거 보셨죠? 제가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기사들이 빵빵 터지잖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어저께 말씀드렸던 거 또 기사로 나온 거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자 엔트로피 구글과 수십조 원 규모 클라우드 협상 중 AI 연산 경쟁 붙나?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AI는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가 어저께 제가 이거 얘기 드렸잖아요. 불탄 거. 우리나라 정부 또 이거 얘기하면 또 짜증나고 답답한데 데이터 센터 어저께 아마존 웹 서비스 말씀드리면서 아마존 웹 서비스 말씀드리면서 코인베이스가 잠깐 멈췄었고 그거를 이제 일시적이었고 코인베이스 문제가 아니라 아마존 웹 서비스 그것도 데이터 저장 센터예요. 대규모 데이터 저장 센터 이런 것들이 이제 한 곳에서 불타버리고 한 곳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버리고 우리나라 정부기관도 마찬가지고 이런 애들이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러면 이제 AI는 먹통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움직이질 못해요. 머리가 이제 그냥 침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분산 저장 시스템, 새로운 클라우드 시스템이 필요하다. 제가 이 말씀 드렸고 이 분산 저장 시스템은 결국은 블록체인의 힘을 빌려야 된다. 이 말씀 어저께 드렸는데 그죠? 자 기사로 바로 나옵니다. 구글과 수십조 원 규모예요. 클라우드 협상 중 AI 연산 경쟁 분나. AI 연산, 예. AI의 두뇌, 예. 이거에 투자하는 게 경쟁이 붙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엔트로픽이 어떤 회사인가 한번 볼까요? 엔트로픽이 자 미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엔트로픽이 구글과 수십억 달러 수십조 원에 달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계약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I 모델의 고도화에 따라 연산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번 논의가 성사될 경우 AI 산업 내 기술력과 자본력을 둘러싼 빅테크 스타트업 연산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자, 구글이 왜 클라우드에 집중하나요? 구글은 이미 지금 어디를 먹었어요? 챗GPT 이걸 구글이 거의 먹다시피 했죠. 먹다시피 했는데 자 최고의 AI를 갖고 있는 얘네들이 그러면 최고의 AI는 결국에는 두뇌가 중요한데 그죠? 뭐가 있어야 돼요? 클라우드 있어야 되잖아요. 머리가 똑똑해야 되니까 AI도 똑똑한 AI가 있고 멍청한 AI가 있잖아요. 예. 결국에는 모든 이 데이터들을 AI가 빠르게 학습하는 건데 그 학습을 할 수 있는 것도 결국엔 클라우드 그죠? 그리고 이 학습한 내용을 뱉어내는 것도 클라우드. 예, 이런 상황이에요. 구글은 지금 그전에는 웹페이지 뭐 이런 거였다면 이제는 AI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럼 AI 뭐 주식들도 AI 많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가 블록체인 투자하는데 어디 지금 집중해야 되냐면 AI 코인들, 클라우드 분산 저장 시스템 코인들 이런 거에 집중하셔야 된다고. AI 코인만 하더라도 엄청 많이 있어요. 네. AI만 하더라도 엄청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고 그 중에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RWA 말씀드렸잖아요. RWA는 우리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 거잖아요. 네. 실물 자산을 토큰화를 왜 해? 실물 자산 토큰화 왜 하냐고요? 자, 우리 지금 전 세계인들이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을 쓰고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방송이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3분 만에 자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돈 대신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스테이블 코인인데 그러면 이 자산들도 다 결국에는 이 암호화해야 돼요. 그래야지. 왜냐고요? AI가 이제 모든 거를 해결하잖아요. 앞으로 AI가 거의 대부분을 해결할 거예요. AI가 대부분을 해결할 건데 AI가 우리 지금 기존의 화폐들을 사용할 수 있나요? 화폐를 사용 못해요. 그럼 기존 자산들은 결국엔 화폐로 움직이는데 이게 가능해요? 안 돼요. 그럼 결국엔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들은 이제 블록체인화 해야 돼요. 전산화 해야 돼요. 기존 자산들 역시도. 그리고 이 기존 자산들 역시도 결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RWA는 이 필연이에요. 필연. 왜냐면 AI가 죽지 않고 AI가 확산될수록 RWA도 계속 확장될 수밖에 없어요. 자,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방송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AA, AI 요거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AI 클라우드는 그냥 계속 붙어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